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95세 생일을 맞는다면, 과연 그 긴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의 DNA는 특별할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초고령자 3,400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인간 수명의 비밀을 유전자에서 찾는 것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장수를 결정짓는 특별한 돌연변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도 어떤 이는 80세에 또 어떤 이는 100세를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장수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DNA보다 강력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잠깐 상상해 보세요. 아침 햇살 아래 97세 할머니가 정원에서 꽃을 바라보며 이웃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DNA가 특별해서 오래 산 걸까요? 아니면 다른 비밀이 있을까요?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96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동네를 산책하며 지나가는 이웃과 한참을 대화합니다. 도쿄의 97세 할머니는 매일 가게 점원과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특별한 식단이나 극한 운동보다 훨씬 단순하고 인간적인 습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한 작은 마을, 98세 마르셀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7시 정확히 동네 빵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빵집 주인과 날씨 이야기를 나누고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오늘 밤 잠은 잘 주무셨나요? 손자는 잘 지내나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그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99세 줄리아 할머니는 매일 오후 3시 집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손을 흔들어주고 이웃 주부들과 짧은 대화를 나눕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그녀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한국의 95세 김할아버지는 매일 동네 정자에서 바둑을 둡니다.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바둑 상대와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자식들 근황, 동네 소식,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그의 하루를 채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건강 비결이나 유전자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진심으로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면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나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노화가 시작됩니다. 매일 약 5천억 개의 세포가 죽고 또 태어나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수는 타고나는 것,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니 나도 오래 살겠지. 하지만 과학 데이터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60세 이상 성인 10만 명을 30년간 추적했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 평균 12년의 수명 차이가 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 의료 수준, 식습관, 물론 이 모든 것이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가난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흡연 경력이 있음에도 100세를 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23초 정적. 답은 DNA와 식습관, 운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하루 일과, 관계, 감정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장수자들의 하루를 세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아침 일찍 햇살을 쬐는 습관, 가벼운 산책이나 정원 손질, 주변 사람에게 하루 안부 묻기.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행동에는 심리적 정서적 연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95세 도로시 할머니는 매일 아침 7시에 이웃 3명에게 안부 전화를 합니다. 오늘 아침은 어땠어요? 짧은 대화지만 그녀는 이를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로 꼽았습니다. 심지어 감기로 몸살이 났을 때도 이 전화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뉴욕 97세 프랭크 할아버지는 매일 정원에서 식물을 가꾸며 지나가는 이웃과 한마디씩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꽃이 참 예쁘네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작은 행동 같지만 그 속에는 하루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연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어떨까요?
통계를 보면 놀라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성인 10명 중 6명이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중 40%는 깊은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가 발달했지만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찾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고 가지만 진심 어린 대화는 드뭅니다. 이런 고립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만성적인 외로움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습니다.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심혈관 질환 위험을 40% 증가시킵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50% 높습니다. 이는 비만이나 운동 부족보다도 더 위험한 수준입니다. 반대로 보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수명이 평균 7.5년 길어집니다. 이는 금연이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더 큰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살까요? 바쁜 일상에 치여 관계보다는 성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위해 비싼 건강식품을 사 먹고 헬스장에 등록하지만 정작 가장 효과적인 인간관계는 소홀히 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은 이런 현실을 우려하며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과연 초고령자들이 가진 관계의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현대인도 실천할 수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하버드 연구팀은 하버드 초고령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서 95세 이상 고령자 3,400명의 삶을 인터뷰했습니다. 유전자뿐 아니라 하루 일과, 인간관계, 감정 습관까지 세밀히 기록했죠. 먼저 기존에 알려진 장수 요인들을 살펴봤습니다. 1. 식단. 평균적으로 채소와 해산물을 많이 먹었지만 완벽한 식단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매일 아침 베이컨을, 어떤 이는 달콤한 파이를 즐겼죠. 즉, 장수는 완벽한 식단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잔느 칼망백 22세로 세계 최고령 기록은 매주 1kg의 초콜릿을 먹었고 85세까지 담배를 피웠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할머니들도 매일 된장국과 함께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이 운동. 규칙적으로 걷거나 가벼운 노동을 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극한 운동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작은 활동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97세 농부는 매일 밭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고 그리스의 98세 할머니는 매일 언덕을 오르내리며 양을 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3. 의료 접근성. 놀랍게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시골에서도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사례가 많았습니다. 건강한 노화는 첨단 의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서적 습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연구팀은 초고령자들의 하루 일과를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6-9시 연결의 시작. 대부분이 일찍 일어나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함께하는 아침 산책 등이 하루를 시작하는 루틴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95세 타나카 할머니는 매일 오전 7시 이웃 할머니 3명과 함께 바닷가를 걷습니다. 30분간의 산책 동안 그들은 가족 소식, 건강 이야기, 마을 소식을 나눕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낮 9-15시 작은 교류들. 혼자 있는 시간도 있지만 반드시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게 점원, 우편 배달부, 지나가는 이웃 등과 5분이라도 안부를 묻고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뉴욕의 96세 로즈 할머니는 매일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바리스타와 날씨 이야기를 하고 다른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눕니다.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실 수도 있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아요라고 합니다. 저녁 15-21시 깊은 유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와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전화든 직접 만남이든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였습니다. 한국의 94세 박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7시 멀리 사는 아들과 30분간 통화합니다. 오늘 뭐 했어? 몸은 괜찮아? 손자는 잘 지내? 라는 평범한 대화지만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깁니다. 연구진의 놀라운 발견. 연구팀은 이런 일상적인 교류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측정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매일 1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의 코르티솔 수치가 35% 낮았습니다. 면역력 향상, NK 세포자 연살의 세포 활동이 40% 증가했습니다. 이는 암과 감염을 방어하는 핵심 면역 세포입니다. 뇌 건강 개선 정기적으로 사회적 교류를 하는 사람들의 인지 능력 감소 속도가 50% 느렸습니다. 심혈관 건강 혈압이 평균 10mmHg 낮고 심장병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관계의 질. 하지만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초고령자들의 대화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진정성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에게 관심을 표현했습니다. 경청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긍정성 불평이나 비판보다는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했습니다. 지속성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98세 마리아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마다 같은 벤치에서 같은 친구를 만납니다. 50년간 계속된 이 만남에서 그들은 가족 이야기, 건강 고민, 어린 시절 추억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의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라고 그녀는 표현합니다. 현대인과의 차이점. 연구진은 현대 중장년층 50-70세의 사회적 교류 패턴과 비교했습니다. 놀라운 차이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초고령자 하루 평균 3-4명과 의미 있는 대화. 현대 중장년 하루 평균 0.5명과 의미 있는 대화. 초고령자 대화 시간 평균 45분. 현대 중장년 대화 시간 평균 8분. 초고령자 정서적 지지 점수 8.21 0점. 현대 중장년 정서적 지지 점수 4.11 0점. 실험적 증명. 연구팀은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70-80세 노인 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룹 A 기존 생활 유지. 그룹 B 매일 10분 이상 의미 있는 대화하기 전화든 직접 만남이든.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룹 B의 우울 증상 70% 감소. 수면의 질 60% 향상. 인지능력 테스트 점수 25% 상승. 병원 방문 횟수 40% 감소.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확신했습니다. DNA보다 강력한 장수 요인이 바로 일상적인 정서적 연결이라는 것을. 자, 이제 진짜 비밀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하버드 연구팀의 최종 결론은 단순했지만 혁명적이었습니다. DNA보다 강력한 장수 요인은 관계의 질입니다. 20년간의 연구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초고령자들의 공통점은 유전자나 특별한 건강 비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작은 연결, 진심 어린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연구팀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루 단 10분의 진정한 대화가 DNA 손상을 복구하는 텔로미어 텔로머레이즈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것입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으로 세포 분열 때마다 짧아집니다. 텔로미어가 너무 짧아지면 세포가 죽고 이것이 노화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그런데 깊은 정서적 유대를 경험할 때 우리 몸에서는 텔로미어를 보호하고 연장하는 효소가 분비됩니다. 초고령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매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97세 에밀리 할머니.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들이 있어 오래 살았지요. -99세 조지 할아버지. 하루도 빠짐없이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게 제 건강 비결이에요. -96세 김할머니. 연구진은 이를 정서적 연결 습관 이모셔널 반드 해벗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서적 연결 습관의 5가지 핵심 요소. 일관성 매일 빠짐없이 실천. 진정성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 어린 관심. 상호성 일방적이 아닌 서로 주고받는 대화. 현재성 과거 회상이나 미래 걱정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 긍정성 비판보다는 지지와 격려. 과학적 메커니즘. 이런 습관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뇌 차원.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분비 증가.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수치 상승.
도파민 보상 호르몬 활성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면역 차원, 자연살해 세포 NK셀 활동 40% 증가, 염증 마커 CRP, IL-6 수치 50% 감소, 항체 생성 능력 향상, 감염 저항력 증가, 심혈관 차원, 혈압 평균 10-15mmHg 감소, 심박변이도 HRV 개선, 혈관 내피세포 기능 향상, 혈전 위험 감소, 세포 차원, 텔로미어 길이 보존,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 DNA 손상 복구 능력 증가, 세포 재생력 활성화, 실제 사례 기적 같은 변화들, 연구 과정에서 연구진이 목격한 놀라운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사례 1. 로버트 할아버지 91세. 혼자 살며 우울증에 시달리던 로버트 할아버지는 연구 참여 후 매일 이웃과 10분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대화가 약보다 효과가 좋더라고요라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례 2. 수잔 할머니 89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수잔 할머니는 매일 손녀와 화상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인지능력 검사에서 놀라운 호전을 보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사례 3. 박 할아버지 94세. 심장병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던 박 할아버지는 매일 공원에서 바둑 친구들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단 한 번도 입원하지 않았고 심장 기능이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 연구진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능숙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요소를 간과해 왔습니다. 약물치료, 수술, 첨단 의료기기. 이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바로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 진심 어린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외로움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관심은 그 어떤 명약보다 강력합니다. 마이너스 하버드 연구팀 로버트 월딩어 교수. 패러다임의 전환. 이 연구 결과는 우리가 건강과 장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존 패러다임 개인의 노력 식단, 운동, 유전자, 의료. 새로운 패러다임 관계의 힘 연결, 소통, 공감, 사랑.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몇 칼로리를 섭취했나? 가 아니라 오늘 누구와 마음을 나누었나? 오늘 몇 분을 운동했나? 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표현했나? 전 세계적 검증. 하버드 연구 결과는 전 세계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의 사망률 50% 감소. 일본 도호쿠 대학 매일 대화하는 노인의 치매 위험 40% 감소.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외로운 사람의 심장병 위험 29% 증가.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니라 생물학적 치료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 대화를 하셨나요? 단순한 메시지 몇 줄이 아니라 상대의 눈을 바라보며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10분 말입니다. 하버드 연구진의 권고는 명확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장수 비결입니다. 실천 가이드 오늘부터 시작하는 장수 습관. 1단계 하루 10분 약속. 매일 같은 시간대에 진심 어린 대화 시간 만들기. 전화든 직접 만남이든 화상통화든 방법은 자유.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진정성. 2단계 질문의 변화. 기존 잘 지내? 개선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야? 기존 별일 없지? 개선 요즘 마음은 어때? 뭔가 고민이나 기쁜 일 있어? 3단계 경청의 기술. 상대방이 말할 때 핸드폰 내려놓기. 조언하려 하지 말고 먼저 충분히 듣기.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정말 잘했네 같은 공감 표현. 4단계 감사 표현. 고마워를 구체적으로 내가 들어줘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덕분에를 자주 사용 덕분에 오늘 하루가 의미 있었어. 5단계 확대하기. 가족, 친구, 이웃, 동료 순서로 점진적 확대. 매주 한 사람씩 연결 대상 늘려가기. 구체적 실천 방법들. 바쁜 직장인을 위한 방법.
출근길 가족에게 안부 전화 5분. 점심시간 동료와 진솔한 대화 10분. 퇴근 후 친구나 가족과 하루 이야기 나누기 15분. 시니어를 위한 방법. 아침 산책하며 이웃과 인사. 마트나 카페에서 점원과 간단한 대화. 자녀나 손자녀와 정기적 통화 시간. 바쁜 학부모를 위한 방법. 아이와의 대화질 높이기 TV 끄고 진심으로. 다른 학부모와 교육 고민 나누기. 배우자와 하루 10분 대화 시간 만들기.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방법. 동네 카페 단골되어 직원들과 친해지기.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참여. 봉사활동을 통한 자연스러운 만남.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주 후 수면의 질 개선, 기분 향상. 1개월 후 스트레스 감소, 면역력 증가. 3개월 후 혈압 안정, 우울감 감소. 6개월 후 인지능력 향상, 전반적 건강 개선. 1년 후 병원 방문 횟수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장수의 비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비싼 건강식품이나 헬스장 등록증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의 10분간의 진심 어린 대화에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전화를 걸어보세요. 그냥 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라고 말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DNA보다 강력한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연구진이 20년간 추적한 3,400명의 초고령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연결이 가장 강력한 장수약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잘 잤어? 오늘은 어떤 하루가 될 것 같아? 라는 간단한 한마디가 여러분과 상대방의 세포를 젊게 만들 것입니다. DNA는 바꿀 수 없지만 관계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100세 인생의 비밀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장수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화면에 텍스트. 하루 10분, 진심 어린 대화. DNA보다 강력한 당신만의 장수 비결을 만들어 보세요. 마무리 나레이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해주세요. 혼자만 알고 있기엔 너무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연결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요.